세계 최강국 미국, 한국의 조선 기술에 무릎 꿇다.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세계 최강국 미국이 한국의 조선 기술을 인정하고 선택했습니다. 그것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말이죠. 한때 조선 강국이었던 미국.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함과 상선을 만들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리버티선, 빅토리선 등 전쟁을 위한 선박을 쏟아내며 세계의 조선소로 군림했죠. 그러나 전쟁이 끝난 후 미국 조선 산업은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높은 생산 비용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은 경제 발전과 함께 임금 수준이 급격히 상승했어요. 조선업은 노동 집약적인 산업인데 인건비가 높은 미국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동화 기술 개발 실패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1980년대부터 조선소 자동화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기존 방식에 의존하다 보니 점점 경쟁력을 잃었죠. 세 번째 이유는 정부의 지원 부족이었습니다.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조선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며 금융 지원과 연구 개발을 아끼지 않았어요. 하지만 미국은 민간 조선소들이 스스로 살아남기를 기대했죠. 결국 많은 조선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세계 조선 시장은 한국이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 조선업의 압도적 기술력. 미국은 해양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해군력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경제력 유지를 위해 상업용 선박이 필요하죠. 하지만 문제는 미국 조선소들이 한국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자체적으로 선박을 건조하려 하면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건조 기간도 길어집니다. 예를 들면 한국 조선소들은 LNG 운반선을 18개월, 24개월 만에 건조합니다. 반면 미국 조선소들은 평균 3년 이상 걸려요. 또한 한국 조선소는 세계 최초로 AI 기반 스마트 조선소를 도입했습니다. 인공지능 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선박 설계부터 건조까지 자동화하면서 품질은 높이고 비용은 낮췄죠. 특히 친환경 선박 기술에서도 한국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IMO 국제회사기구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저탄소, 무탄소 선박이 필수인데요. 한국 조선소들은 LNG, 암모니아,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차세대 친환경 선박을 개발하며 전 세계 해운사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미국이 한국 조선소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보이시죠? 트럼프 대통령, 역사적 결단을 내리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외치며 미국 제조업 부흥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업만큼은 현실적으로 자급자족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한국 조선소와 협력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한국은 특수 협력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미국이 필요로 하는 초대형 컨테이너선과 LNG, 운반선을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 일부 선박은 미국 조선소에서 조립해 자국 일자리 창출 유도. 미 해군의 일부 군함을 한국 조선소에서 위탁 건조하는 방안도 검토. 그렇게 한국의 조선 기술력은 세계 최강국 미국마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한국의 조선 협력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협력이 세계 조선 시장에 어떤 파장을 일으켰을까요? 세계 최강국 미국, 한국의 조선 기술에 무릎 꿇다. 미국의 조선업 쇠퇴가 단순한 비용 문제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사실 미국 조선업은 1980년대까지도 나름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결정적인 사건이 미국 조선업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해운 산업의 글로벌화였습니다. 1980년대부터 컨테이너선이 대세가 되면서 해운 시장은 급격하게 변화했습니다. 과거에는 국가별로 조선소에서 선박을 만들고 자국 해운사가 운영하는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글로벌 선사들이 가장 비용이 효율적인 조선소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바뀐 거죠. 이때부터 유럽과 미국의 해운사들은 일본과 한국으로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가격 대비 성능이 월등히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미국 조선소에서 한 척을 건조하는 비용이면 한국 조선소에서는 같은 배를 1.5배 더 빠르게 30% 저렴한 가격으로 건조할 수 있었습니다. 해운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결정타, 미국의 조선업을 무너뜨린 두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은 미 해군의 선택이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은 세계 최강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해군조차 자국 조선소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 미국 해군은 최신 군함과 지원 선박을 건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조선소들은 기술력 부족과 생산 속도 문제로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특히 미국 해군의 차세대 연안전투함 리터럴 캄벳십 LCS 프로젝트는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2001년 프로젝트 시작. 미국 조선소의 연안전투함 개발을 맡김. 예산 초기 예상 2억 5천만 달러 약 3,300억 원. 2010년 계속된 지연과 예산 초과. 개발 난항, 예산 4배 증가 10억 달러 1조 3천억 원 돌파. 군함 성능 미달, 유지보수 비용 폭증. 2020년 결국 사업 축소. 비효율적인 프로젝트라는 혹평과 함께 일부 군함 조기 퇴역 결정. 이 사건으로 인해 미국은 우리는 더 이상 혼자서 선박을 제대로 만들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바로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조선소와 협력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 조선소, 미국을 구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경제를 위해서는 강력한 해군력이 필수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조선소들은 경쟁력을 잃었고 더 이상 자국 내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에서 생산할 수 없다면 가장 강력한 조선 강국과 협력하자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2019년 미국 정부는 한국 조선소와 공식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미국 조선소 간 기술 이전 협약 체결. 대우조선해양, 미 해군 보조함 건조 계약. 삼성중공업, 미 LNG 운반선 프로젝트 참여. 이 협력을 통해 미국은 고급 기술을 확보하고 한국은 세계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미국의 조선 협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협력이 세계 조선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 한국 조선소의 혁신, 미국을 사로잡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경제자문단은 철저한 시장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죠. 한국의 조선 기술 없이는 미국 조선업을 재건할 수 없다. 사실 처음부터 미국이 한국과 손잡을 생각을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을 강력히 밀어붙였던 인물로 웬만한 산업은 무조건 미국 내에서 생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조선업만큼은 달랐습니다. 미국 조선소들은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지 오래였고 자체적으로 다시 조선업을 활성화하려면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선박을 자체 제작하려면 한국 조선소보다 2배 이상의 비용이 들고 건조 속도는 1.5배 이상 느렸죠. 결국 미국 정부는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조선업을 되살리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한국과 협력하는 것.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세계 최강의 조선 강국이 되었을까? 한국 조선소, 어떻게 세계 1위가 되었을까? 1970년대만 해도 한국은 조선 산업에서 후발주자였습니다. 당시 세계 조선 시장은 일본과 유럽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만든 것이 바로 끊임없는 연구와 혁신이었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성공 비결은
압도적인 생산성. 한국 조선소들은 빠르고 효율적으로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스마트 조선소를 구축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 조선 공정의 상당 부분을 로봇과 AI가 담당. 스마트 조선소, 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IoT 기술을 활용해 생산성 극대화. 대형 도크 시스템 초대형 선박을 빠르게 제작할 수 있는 독보적 설비 보유. 결과 미국 조선소는 같은 배를 만들 때 30개월 이상 걸렸지만 한국 조선소는 18에서 24개월 만에 완성 가능. 친환경 기술력. 국제회사기구 IMO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 선박 기술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해요. LNG 추진선 기존의 디젤보다 탄소 배출이 적고 연료 효율이 높은 차세대 선박. 탈황장치 스크러버 황산화물 배출을 90% 이상 줄이는 최첨단 장치. 수소 암모니아 연료 선박 개발 세계 최초로 무탄소 선박 개발 진행 중. 결과 세계 최대 해운사들이 한국 조선소에 몰려들었고 세계 LNG 운반선 시장의 80% 이상을 한국이 독점.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 한국 조선소들은 단순한 제조업을 넘어 첨단 기술 산업으로 변신했습니다. AI 기반 선박 설계 인공지능이 최적의 선박 구조를 분석해 설계 오류 감소. 빅데이터 활용 선박 운항 데이터 분석을 통해 연료 효율 최적화. 증강현실 AR 기술 선박 건조 과정에서 오류를 즉각적으로 잡아내는 기술. 결과 기존 방식 대비 생산 비용 20% 절감, 건조 속도 15% 향상, 품질 획기적 개선. 맞춤형 설계 능력. 한국 조선소들은 고객의 요구에 맞춘 선박을 제작할 수 있는 유연한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해운사별 맞춤 제작 가능. 최신 환경 규제를 충족하는 선박 설계. 비용 절감과 성능 개선을 동시에 실현. 결과 세계 각국의 해운사들은 우리가 원하는 선박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곳은 한국뿐 이라며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한국과 손잡다. 미국 정부는 한국 조선소들의 압도적인 기술력과 생산성을 확인한 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은 고민 끝에 결단을 내립니다. 미국 조선업을 재건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한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조선업계와 정치권에서도 큰 반응이 나왔어요. 미국 조선업계 현실적으로 한국과의 협력이 최선의 선택이다. 미 해군 관계자 이제는 한국의 기술 없이는 미국 해군력 유지가 어렵다. 일부 정치인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에 어긋난다. 특히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은 트럼프의 결정을 비판했지만 경제 논리 앞에서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국과 미국은 공식적으로 조선 협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협력하는 순간 세계 조선 시장의 판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미국이 한국과 손을 잡는 순간 중국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조선 패권을 두고 한국과 미국이 손을 잡는다고 우리가 주도하려던 조선 시장이 한국에 완전히 넘어가는 것 아니야. 미국과 한국의 협력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은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중국은 이 위기에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한국 조선소의 혁신, 미국을 사로잡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조선소와 협력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내에서는 뜨거운 논란이 일었습니다.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외치던 트럼프가 한국과 손잡는다고 우리 조선업을 살리려면 한국의 기술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중국이 긴장하기 시작할 텐데 이게 새로운 경제 전쟁의 시작일 수도 있어. 미국 조선업계는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반응.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면 미국 조선업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두 번째, 부정적인 반응. 이건 미국 조선업의 자존심을 버리는 행위다. 사실 미국 조선업계의 입장은 복잡했습니다. 한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미국 조선 산업이
한국에 종속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때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트럼프의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 한미조선 동맹. 미국은 한국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3단계 전략을 세웠습니다. 1단계 미국 조선업 현대화. 한국 조선소의 기술 이전 한국이 보유한 최신 선박 건조 기술을 미국 조선소에 도입. 스마트 조선소 도입 미국 내 조선소에 AI 및 자동화 시스템 적용. 한국 전문가 파견 한국 조선소의 엔지니어들이 미국 조선소를 직접 지도. 결과. 미국 조선소들은 한국의 기술을 바탕으로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었어요. 2단계 공동 건조 프로젝트. 미국 내 일부 선박 조립 선박의 주요 부품은 한국에서 제작, 조립은 미국에서 진행. LNG 운반선 공동 개발 한국과 미국이 함께 친환경 선박 기술을 연구. 미 해군 함정 위탁 생산 미 해군의 일부 군함을 한국 조선소에서 제작 후 미국 조립. 결과. 미국 내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하면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됨. 3단계 글로벌 시장 공략. 미국 한국 합작 조선소 설립 검토. 북미 지역 해운사 대상 맞춤형 선박 공급.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한미-조선 동맹 형성. 결과. 한미 협력이 조선업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와 해양 패권의 판도를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됨. 중국, 긴장하기 시작하다. 그런데 말입니다. 미국이 한국과 손을 잡자 가장 긴장한 나라는 다름 아닌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이미 조선업에서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 국가 차원의 막대한 보조금 지원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주요 해운사들은 여전히 중국산 선박보다 한국산을 선호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마저 한국과 협력한다면 중국 조선업이 국제시장에서 완전히 고립될 위험. 우리가 세계 1위를 차지하려면 지금 당장 대응해야 한다. 그렇게 중국 정부는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한국-미국의 조선 동맹을 견제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중국은 어떤 전략을 내세워 한국의 조선 기술을 견제하려 했을까요? 한미-조선 동맹은 중국의 도전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밝혀집니다. 미국과 중국, 조선 기술 전쟁 속 한국의 위상. 중국은 지난 수년간 조선 산업에서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국가 주도로 조선소를 대거 건설하고 자국 해운사들에게 중국산 선박을 강제로 구매하도록 유도했죠. 그러나 기술력과 품질에서 한국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기술력. 한국이 여전히 세계 최고. 품질. 한국 조선소의 선박은 내구성이 훨씬 뛰어나고 유지비도 적게 듬. 경쟁력. 중국이 저가 공세를 펼쳐도 한국 해운사들은 한국산 선박을 더 선호. 그러던 중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손잡는다는 발표가 나오자 중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협력하면 중국 조선업은 끝장이다. 미국과 한국이 협력하면 세계 조선 시장의 흐름이 급격히 바뀔 것이 분명했습니다. 특히 LNG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군함, 핵잠수함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 시장에서 중국은 완전히 밀려날 가능성이 커졌죠. 이대로 가다간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해운사들이 한국과 미국으로 몰리면서 중국 조선업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국제 해운 패권이 한미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러자 중국 정부는 곧바로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기서 터진 사건. 미국이 한국 조선소에 군함과 핵잠수함을 맡긴다고. 이 와중에 폭탄 같은 뉴스가 하나 터졌습니다. 미국이 한국 조선소와 군함 및 핵잠수함 건조 협력을 논의 중이다. 미국과 한국이 조선 기술 협력을 넘어 군사 협력까지 논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 정부 공식 성명. 한국이 미국과 군사 협력을 강화하면 동아시아의 군사 균형이 깨질 것이다.
중국은 겉으로는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국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해양 패권이 위협받을까봐 두려워한 것이었어요. 왜 중국이 이토록 예민하게 반응했을까? 한국 조선소의 기술력은 미 해군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음. 중국 해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한미 해군력 강화. 미국과 한국의 협력으로 아시아 해양 패권이 바뀔 가능성이 있음. 중국이 긴장할 수밖에 없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다.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미국과 협력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군함 및 해군 지원 선박 제작, 차세대 핵추진 잠수함 공동 개발 가능성 논의, 한미 조선 기술 동맹 구축. 이제 한국의 조선 기술은 단순한 상업적 기술이 아닙니다. 세계 안보와 국제관계까지 움직이는 핵심 기술이 된 것입니다. 한국이 만든 선박 한 척, 한 척이 국제 해상 질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죠. 한국의 기술 없이는 미국 해군의 미래도 없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적인 발언을 합니다. 한국의 기술 없이는 미국 해군의 미래도 없다. 이 한마디는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 조선 기술을 공식적으로 인정. 세계 군사해운업계가 한국을 향해 집중하기 시작. 한국 조선 산업의 위상이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감. 이제 한국 조선 산업은 세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과연 중국은 이 상황을 그대로 두고만 있을까요? 한국과 미국의 협력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무엇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밝혀집니다. 미국과 중국, 조선 기술 전쟁 속 한국의 위상. 미국과 한국의 협력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의 조선 기술을 기반으로 군사력을 강화한다면 중국은 해양 패권을 유지할 수 없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이 문제를 국가적 위기로 받아들였습니다. 중국의 대응 전략 한국을 견제하라. 중국은 한국의 조선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미국과의 협력으로 군사적 영향력까지 커지는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전략을 내세워 대응하기 시작했어요. 중국 조선소의 대규모 국책 투자. 국영 조선소 지원. 중국 정부는 조선소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며 경쟁력 강화 추진. 해운사의 압박. 중국 내 해운사들에게 중국산 선박을 구매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이라 경고. 저가 공세. 한국 조선소보다 최대 30% 낮은 가격의 선박을 공급하며 시장 점유율 확대 시도. 목표. 가격 경쟁으로 한국 조선소를 압박하라. 하지만 문제는 가격이 싸도 품질이 형편없었다는 것. 선박 결함이 많아 유지보수 비용이 더 많이 듦. 연료 효율이 낮아 해운사들이 꺼림. 실제로 중국산 LNG 운반선 중 일부는 국제 규격을 충족하지 못해 계약 취소. 결국 중국의 저가 공세는 한국 조선소의 기술력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한국을 외교적으로 압박. 한국의 미국 협력에 강력 반발. 한국이 미국과 군사 협력을 강화하면 한중 관계가 악화될 것이다. 경제 보복 가능성 시사. 한국의 반도체, 자동차, 조선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암시. 한국 기업을 압박. 미국과 가까워지면 중국 시장에서 손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 목표. 한국이 미국과의 협력을 포기하도록 흔들어라. 하지만 한국은 이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미국과 협력하며 글로벌 안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미국과 한국 합작 조선소 논의 시작. 한국 조선소, 미 해군과 차세대 전투함 공동 개발 논의. 국제방산업계에서 한국 조선 기술의 영향력 증가. 이 과정에서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한국을 공식적인 해양 기술 파트너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조선 기술 빼앗기 시도. 한국 조선업계 기술자 빼가기. 높은 연봉을 제시하며 한국의 우수한 조선 엔지니어들을 영입하려 시도. 기술 스파이 활동.
중국 기업들이 한국 조선소의 핵심 기술을 빼내기 위해 정보 수집, 한국 기업과 합작을 위장한 기술 이전 요구, 한국 기업들과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척하며 기술 확보 시도. 목표. 한국이 개발한 기술을 중국이 가져와서 역전하라. 하지만 한국 조선업계는 철저한 보안 시스템과 내부 감시 강화로 중국의 시도를 차단했습니다. 한국, 중국의 도전에 정면 대응하다. 한국은 중국의 이런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전략을 무너뜨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강력한 대응 전략을 펼쳤어요. 초격차 기술 개발. 중국이 따라올 수 없도록 차세대 조선 기술에 집중 투자. 고품질 친환경 선박 집중.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선박 개발로 차별화. 한미일 조선 기술 동맹 강화. 한국, 미국, 일본이 협력해 조선 산업을 공동 발전. 결과. 중국이 저가 공세를 펼쳐도 세계 주요 해운사들은 한국산 선박을 더 선호. 미국, 유럽 해군도 한국 기술 없이는 미래 해군력을 구축할 수 없다는 입장. 국제 조선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는 더욱 탄탄해짐. 그렇게 한국 조선 산업은 단순한 상업적 기술을 넘어 세계 안보와 국제 경제를 좌우하는 핵심 기술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의 기술 없이는 미국 해군의 미래도 없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적인 한마디를 남깁니다. 한국의 기술 없이는 미국 해군의 미래도 없다.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한국 조선 기술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이렇게까지 높아졌다는 사실에 한국 조선업이 단순한 경제 산업이 아니라 세계 질서를 움직이는 힘이 되었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과연 중국은 이 상황을 그대로 두고만 있을까요? 한미 조선 동맹에 대한 중국의 다음 대응은 무엇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밝혀집니다. 세계를 이끄는 한국 조선 기술. 이제 한국 조선소들은 더 이상 단순한 선박 제조업체가 아닙니다. 세계 해양 산업을 주도하는 게임 체인저가 된 것이죠. 경제적 가치, 이제는 전략적 가치, 기술력, 세계 최고 수준, 국제적 영향력, 군사, 안보, 외교까지. 한국 조선 산업은 이제 단순한 산업이 아닙니다. 세계 경제와 국제 안보를 움직이는 핵심 기술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한국 조선 산업은 세계를 주도하는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소, 글로벌 해양 산업을 지배하다. 한국 조선소들은 이제 단순한 상업적 선박을 건조하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LNG 운반선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 초대형 컨테이너선, 초대형 원유 운반선 VLCC 시장 장악. 미국 유럽 해군의 차세대 군함 및 지원 선박 건조 논의.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세계 해양 질서를 결정하는 기술력이 된 것이죠. 과거에는 유럽과 일본이 조선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선업하면 한국이라는 공식이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 기술, 이제는 국가 안보의 핵심. 이제 한국 조선 기술은 단순한 산업이 아닙니다. 세계 질서를 움직이는 전략적 기술력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은 단순히 경제적인 가치를 넘어 국제 안보와 군사 전략에서도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해군이 한국 조선소와 협력, 유럽 주요 국가들도 한국 조선 기술을 인정하고 협력 요청, 세계 주요 국가들의 해군력 강화 프로젝트에 한국 조선소 참여. 결론. 한국의 조선 기술 없이는 세계 해군력도 성장할 수 없다. 과거에는 군사력이 곧 해양 패권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이 해양 패권을 좌우합니다. 그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한국 대 중국 해양 기술 패권 경쟁. 중국은 한국의 조선 기술을 견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하며 시장 점유율 확대 시도. 저가 공세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과 경쟁. 한국 조선 기술을 빼가기 위한 기술 스파이 활동.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중국 조선소의 선박은 품질이 떨어지고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 중국산 선박의 연료 효율이 낮아 해운사들이 외면. 세계 주요 해운사들이 여전히 한국 조선소를 선호. 즉, 기술력에서 한국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중국이 조선 산업에서 한국을 추격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조선 산업의 압도적인 초격차 기술력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국도 인정한 대한민국 조선 기술. 미국. 한국의 기술 없이는 미 해군의 미래도 없다. 유럽. 유럽 해운업계도 한국 조선소와 협력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세계 해운 시장. 세계 최고의 조선소. 당연히 한국이지. 세계 최강국도 인정한 한국의 조선 기술. 대한민국이 만들어가는 글로벌 해양 시대. 대한민국 조선 산업. 어디까지 성장할 것인가? 한국 조선소들은 이제 기존의 선박 기술을 넘어 차세대 친환경 선박, 자율주행 스마트 선박, 군사방산 조선 기술, 미래형 해양 개발 기술, 미래 해양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 단순한 조선 강국이 아니라 미래 해양 산업을 이끄는 세계 기술 리더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은 세계 질서를 움직이는 한국 조선 기술. 여러분, 한국 조선 산업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줄 예상하셨나요? 단순한 배를 만드는 산업이 아닙니다. 이제는 세계 질서를 움직이는 기술력이 되었습니다. 세계 최강국도 인정한 한국의 조선 기술. 대한민국이 만들어가는 글로벌 해양 시대. 앞으로도 한국 조선업이 세계를 주도할 것입니다. 세계를 이끄는 한국 조선 기술. 한국의 조선 산업은 이제 세계 경제와 안보를 움직이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과연 한국의 조선 기술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해양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차세대 조선 기술, 미래를 선점하다. 한국 조선소들은 이제 단순한 선박 건조에서 벗어나 미래형 선박과 해양 기술을 선도하는 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자율운항 스마트 선박 개발. AI 기반 자율운항 기술을 적용해 선박 운행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실시간 빅데이터 분석으로 최적의 항로 탐색 및 연료 절감. 선원 없이 운항 가능한 무인 선박 시대 개척. 결과. 전 세계 해운업계가 한국의 스마트 선박 기술을 주목. 미래 해운 시장을 지배할 핵심 기술로 자리 잡음. 차세대 친환경 선박 개발. 국제회사 기구 IMO의 환경 규제를 충족하는 탄소 중립 선박 개발. 기존의 LNG 연료 선박을 넘어 암모니아 수소 기반 친환경 선박 개발. 이산화탄소 배출이 제로인 무탄소 선박 시대 개막. 결과. 글로벌 해운사들이 한국의 친환경 선박을 먼저 찾기 시작. 세계 조선 시장에서 한국의 독보적인 입지 강화. 해양 방산 기술 개발. 미 해군과 협력하여 미래형 핵추진 잠수함 공동 개발 논의. 무인 전투 함정 및 AI 기반 해군 함정 시스템 개발. 한미일 해양 방위 기술 동맹 강화. 결과. 세계 주요 해군이 한국 조선소를 신뢰하며 협력 강화. 군사 안보 시장에서도 한국 조선 기술이 핵심으로 자리 잡음. 세계 주요 국가들 한국을 중심으로 모이다. 한국의 조선 기술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미국, 한국 조선 기술 없이는 미 해군의 미래도 없다. 유럽, 한국과의 기술 협력이 필수적이다. 일본, 한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미래 해양 산업에서 도태될 것이다. 이제 한국은 조선 강국을 넘어 해양 기술 강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글로벌 해양 시대를 주도하다. 이제 한국 조선 산업의 영향력은 단순한 경제적 가치를 넘어 세계 질서를 바꾸는 핵심 기술력이 되었습니다. 세계 주요 해운사들이 한국 조선소를 1순위로 선택. 미국, 유럽 해군도 한국 기술을 인정하며 군사 협력 강화. 중국이 따라잡으려 해도
기술력 차이가 너무 커서 쉽지 않은 상황.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해양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결론은 대한민국 조선 산업, 세계를 이끈다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조선 산업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줄 예상하셨나요? 단순한 배를 만드는 산업이 아닙니다. 이제는 세계 질서를 움직이는 기술력이 되었습니다. 세계 최강국도 인정한 한국의 조선 기술. 대한민국이 만들어가는 글로벌 해양 시대. 앞으로도 한국 조선업이 세계를 주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놀라운 기술력, 앞으로도 계속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